대통령실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이 누굽니까? 해병대 제1사단장이에요. 해병대 1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병대 2사단인가? 그건 해병대가 제 기억에 포항에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고 백령도에 있어요. 제가 백령도는 가봤었어요.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했었잖아요. 네,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는 아니고 국방부에서 근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국방부에서 실장님 그때까지 요즘도 국방부 계셨던 분 같이 일했던 분들 만나면 저보고 그냥 실장님 그래요. 제가 법무실장이었으니까 실장님 요번에 저기 국정원에서 국방부 뭐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백령도 간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국방부 직원도 아닌데 근데 가도 됩니까? 된대. 그래가지고 나도 끼워줘도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거기 묻어가지고 제가 배 타고 백령도 가봤는데 그 국정원에서 이걸 쭉 그 국방부 직원들 관계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간 거니까 해병대에서 또 브리핑도 해주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백령도까지 가는 길이 인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물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이킹 잘 타거든요. 제가 바이킹 타는 요령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바이킹 같은 거 잘 타는데 그 다음에 뭐 배도 이렇게 좀 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방부 직원들이 저보고 실장님 키 밑에 이거 붙여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저는 속으로 내가 바이킹도 타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배 타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려고라고 했는데 근데 또 어떤 분이 그 저한테 실장님 저 그 약 사왔다고 그러면서 멀미약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멀미약을 사다 주셨는데 그것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김건희 여사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남이 사준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청렴한 변호사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먹기 싫었어요. 먹기 싫고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멀미약까지 먹나라고 하고 키 밑에는 아예 안 붙였어요. 뭐 여기다가 뭐 애도 아니고 키 밑에를 붙이냐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백령도 가는 배 안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계속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진짜 멀미약 안 먹었으면 제가 아주 그냥 추한 꼴 보일 뻔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해병대가 강화도, 백령도, 그다음 포항에 있는 것은 1사단이다. 일단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 그것만 띄워주세요. 이게 저 앞에 이모 씨라고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은 이종호예요. 그 다음에 A 변호사라고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은 김규현 변호사예요. 8월 9일이었어요. 그게 8월 9일이 올 8월 9일이 아니야. 2024년 8월 9일이 아니고 작년 8월 9일이었어요. 작년에 7월 19일에 최수근 그때 일병이었는데 최수근 일병이 순직한 사고가 2023년 7월 19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병으로 한 계급 추서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부터 한 20일쯤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에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는 누군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 저게 아마 전화 내용인 것 같은데 전화 내용이에요. 전화 내용을 저렇게 문자로 만든 거네. 거기 뭐 JTBC에서. 근데 뭐라고 전화했냐면 김규현이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종호가 응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김규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사단장 난리 났던데. 그러니까 이종호가 임성근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송 XX가 전화 왔더라고. 이때 송 XX는 같은 저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그랬어. 내가 VIP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기서 VIP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종호가 처음에는 나 저런 이야기 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송모라고 하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에요.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해병대 출신의 청와대 경호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송이 나한테 문자를 갖다가 포워딩 해줬는데 그걸 그냥 읽은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가 근데 저 VIP는 누구냐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때 저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누가 봐도 VIP가 해병대 사령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종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저 VIP가 영부인이다. 그런데 영부인한테 얘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김규현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데 설마 김규현이가 이런 거를 녹음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내가 그냥 허풍 떤 거고 내가 과실을 갖다가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실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 이종호는 누구냐면은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인데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아직 항소심 안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종호는 누구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다 1심에서.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영부인이 생각난다. 그러고 있는 차에 이종호가 내가 영부인한테 얘기하겠다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종호가 영부인한테 얘기하겠네. 뭐 얘기한 건가? 임성근이 살려주라고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몰고 간 거예요. 이게 제보 공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올 7월 달에 저 김규현 변호사가 만약에 저거를 갖다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금방 이걸 갖다가 풀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9일에 딱 전화를 갖다가 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한테 하네. 그러면은 이거 뭐 8월 9일이면 뭐 8월 적어도 작년 8월 중에는 저거를 오픈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픈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당시에 김규현 변호사가 그 대리하고 있었던 피의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박정훈 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박정훈 대령을 대리하고 있어. 내가 박정훈의 변호사야. 근데 이종호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종호가 임성근이는 저기 대통령실에서 보호해 줄 거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거 하나 그냥 딱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때 터뜨렸어야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언제 터뜨렸느냐? 7월 달에 터뜨린 거예요, 김규현이.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딱 나왔었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종호가 VIP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제보를 어떤 변호사가 했다. 어떤 변호사냐? 해병대 출신의 변호사가 했다. 그런데 그 어떤 변호사가 누군지를 갖다가 봤더니 걔가 바로 김규현 변호사이고 김규현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박정훈 대령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그러한 변호사이다. 일단은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저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고 저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하고 김규현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냐? 아니더라고요. 이종호하고 그 김규현은 언제부터 알았느냐? 2023년 3월부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저 통화는 언제 있었다? 2023년 8월 9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 4, 5, 6, 7 한 5개월 정도밖에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종호하고 저게 이모 씨가 이종호고 그 밑에 A 변호사가 김규현인데 두 사람이 한 10년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선후배 아주 친한 사람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물어보는데 이종호가 제가 봤을 때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센 놈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찾아봤어요. 이종호하고 김규현이 어떻게 알게 됐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인데 2023년에 검찰 그만두고 개업을 해요. 개업을 딱 하는데 그
김규현하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친했던 지인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모 씨야.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청와대 경호처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인데 그 송 씨가 김규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김 검사 요번에 변호사 개업한다며. 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잘 알아야지. 요번에 우리 해병대 사람들 모여가지고 포항에 그 김규현 변호사도 해병대 출신인데 일사단 출신이거든요. 저도 이래봬도 방위지만 나름 전투방위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가끔 제가 이렇게 막 굴렀던 그 금곡에 미금시에 이제 금곡이라고 있는데 구리 지나서 미금시 있고 거기 금곡이 있는데 몇 번 가봤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전투방이니까 힘들었지.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금곡이면 또 멀지도 않아. 구리에서 조금 더 가면 되니까 가끔 생각나면 딱 가가지고 차 딱 세워놓고 야 내가 여기서 행군도 하고 여기서 총도 쏘고 그랬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 씨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일사단 포항 한번 가자 딱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너 변호사 개업했잖아.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사람 장사거든요. 많은 사람 알면 아무래도 뭐 그러면 이제 사건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꼭 하라고 제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할 때마다 까먹어.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규현도 검사하다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딱 했는데 그러면 뭐 저도 저도 그런 처음 변호사 개업할 때 그런 생각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면서 포항 여행을 가려고 딱 했는데 카니발이 한 대 딱 있네. 서초구청에서 출발했대요. 서초구청 앞에 무슨 거기서 이제 새벽에 집결하자 해가지고 포항까지 가야 되니까 딱 갔더니 카니발이 한 대 딱 있는데 그 카니발 주인이 누구다? 그게 이종호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송 씨는 1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 씨라고 이 사람은 현직 경찰이야. 그 다음에 또 최 씨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가야. 그런데 그 모임을 갖다가 주동한 사람은 송 씨야. 그러니까 그 송 씨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김 변호사 일로 와봐. 저 인사해. 여기 이종호 형님이야. 아마 이종호가 제일 형님인 것 같아요. 여기 이종호 선배님이야. 그 다음에 여기 최 무슨 뭐 총경은 아닐 것 같고 뭐 그 밑에는 뭐 어쨌든 뭐 경찰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이 양반은 최 사장님이야. 사업하니까 이렇게 딱 소개를 갖다 시켜줬는데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해병대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냐? 이러면서 너 몇 기냐? 네가 막내야. 제일 당연히 막내겠지. 나이가 어리니까.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기수 제일 높고 왕고야. 해병대 기수도 이렇게 막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해병대 못 갈 것 같아.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참 고생한 해병 출신들 지금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다시 한번 딱 그렇게 해가지고 2023년 3월에 포항 여행을 간 거예요. 이종호의 카니발을 타고. 그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친해졌겠지. 뭐 한 1박 2일 갔다 왔을 거예요. 아까 그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같이 포항 갔었을 때. 자 저기 보면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이 김규현이다. 뭐 공익제보자는 무슨. 그 다음에 송 씨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해병 이렇게 인솔하는 뭐 별로 이렇게 계급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갔네. 저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는 송, 하나는 이종호, 또 하나는 최, 또 하나는 최. 저기 김규현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업가인 것 같고 맨 왼쪽에 있는 게 경찰 같은데 어쨌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5명이 간 거예요. 간 김에 뭐 송모 씨가 경호처 직원도 하고 발도 넓고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여기 이제 일사단도 가보고 그래도 김규현은 또 변호사라고 또 넥타이까지 메고 갔네. 물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리 뭐 자주 함께 만나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잘못된 만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래픽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어느 날 저 해병대 5명이 처음 만난 그 이후로 뭐 너와 내 친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친하게 된 거예요. 전원 해병대 출신. 포항에서 만난 다음에
카톡방을 결성했는데 카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이에요. 멋쟁 해병.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멋진 해병인가? 이거 오타 아닌가 그랬는데 뭐 멋쟁이 해병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러면서 3월 달에 카톡방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때 야 우리 5, 6월 달에 저희 해병대 다시 가가지고 해병대 근처에 뭐 골프장 있으니 해병대 1사단에 골프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거기서 골프 치자 1박 2일로. 그런데 그때 사단장 나오라고 할게 라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마치 저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저 단톡방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딱 줬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5, 6월 달에 한번 골프 한번 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서로 시간도 안 맞고 그 다음에 3월에 포항 한번 갔으면 됐지 뭐 5, 6월에 또 포항 또 갑니까? 그 다음에 골프장을 갔다가 골프 한번 치려고 또 포항까지 갑니까? 그거는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같아도 야 저기 정 변호사 저 포항 한번 갈래? 아이 뭐 가지 뭐 딱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단톡방에서 야 우리 골프나 치자 그러면 그럼 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내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유 뭐 변호사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바빠 죽겠는데 포항까지 가가지고 1박 2일 뭐 골프장 좋은 데도 아니고 뭐 그냥 군 골프장에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 대처를 했을 것 같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골프 모임이 흐지부지 딱 됐었던 것이다.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5월 6월 정도에 골프 치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작년 7월 19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상병이 1사단 출신의 최상병이 사망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김규현이 나름 나도 해병대 출신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뭐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8월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되기 전에 전화를 했는지 된 다음에 전화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김규현이 이종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한테 전화하기 전에 송모 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모 씨한테 김규현이 의도적으로 전화한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날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규현이 뭐라고 그랬냐. 7월 19일 날 사고가 터졌는데 21일 8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21일 3주 지난 다음에 8월 9일에 김규현이 송 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요즘 해병대 어떻게 해요? 그 해병대 그 일병 그 사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해병대 분위기 어때요? 송 씨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사단장만 살리면 돼. 살피면 돼. 살리면이 아니라 나는 사단장만 살펴. 그래서 내가 사단장하고 문자도 하고 그랬어. 송 씨하고 사단장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가까울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뭘 했었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2008년도에 제가 저도 국방부 있고 그랬으니까 각 군의 에이스들을 갖다 뽑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 국방비서관실로 보내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그다음에 청와대 그 외교안보 수석실 밑에 국방비서관실이 있는데 그 국방비서관이 투스타거든요. 그 투스타 하면서 나올 때 쓰리스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 국방비서관실에 뭐 중령들 요 정도 되는 계급 사람들을 갖다가 행정관으로 보낸다고요. 그런데 임성근이 해병대에서 투스타 달기 되게 어렵습니다. 해병대는 쓰리스타 딱 한 명 있고요. 투스타가 뭐 사단장들 하니까 뭐 한 너댓 명 있을까?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투스타다는 거는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령 때부터 임성근은 두각을 드러냈겠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임성근이 2008년도에 제 생각에 그때면은 중령쯤 됐겠네. 저보다 하나 미치거든요. 임성근이 87학번이거든요. 2008년이면 소령이나 뭐 중령 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 느낌상 그때 임 사단장이 외교안보 비서실에 파견 나갔는데 송 씨가 뭐 하던 사람이다? 청와대 경호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외교안보 비서관실에 그 해군이 한 명 왔대, 해병이 한 명 왔다. 그러면은
우연히 알고 아이 그 임중영 나도 해병대 나왔어요. 그러면 아 그럼 우리 또 해병이네. 우리 또 해병이 대한민국에 3대 조직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고대 교후배 뭐 해병대 뭐 그다음에 뭐 어느 동네 뭐 향후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해병이다. 그때부터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송 씨가 나는 사단장만 살펴. 그다음에 임성근이하고 내가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 그다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떤 경우라도 너는 도의적 책임만 져. 임성근 씨는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어리면 야 너는 도의적 책임만 져. 아무리 사단장이라고 나이가 많으면 형님은 도의적 책임만 지세요. 뭐 이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표 이런 건 절대로 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김규현 변호사하고 송 씨하고 그 이야기한 거를 김규현이가 녹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김규현이 송 씨하고 전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이종호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종호하고. 그래서 김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5월이나 6월에 골프 치기로 한 거.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종호가 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김규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단장 난리 났던데. 그러니까 그 이종호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임성근이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성근이가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송 씨가 전화 왔더라고. 아마 이종호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걸로 제가 그 느낌이 그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절대로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걸 갖다 또 녹음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규현은 왜 이종호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김규현이 이종호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지. 그 구속영장 그것 좀 띄워주세요. 저 밑에 이종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몇 살인지 안 나왔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규현이가 이종호를 만난 게 언제입니까? 처음 만난 게 2023년 3월. 그래가지고 포항에 이종호 카니발 타고 1박 2일 잘 놀다 왔어요. 그러면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궁금하겠지. 저도 그냥 어떤 모임에 딱 간단 말이에요. 가면 정 변호사 일로 와봐 인사해 여기 이종호 사장님이야. 그럼 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 해병대 선배야. 아니 저 해병대 아니니까 너 방위 선배야. 73사단 금국방위 선배야. 그러면 해병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전투방이었으니까 그래 우리 방위 선배네.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네이버로 검색하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잘 보여야 되나 아니면 좀 거리를 둬야 되나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규현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형사처벌 받은 1심 판결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김규현이가 그 다음번에 이종호 만난 다음에 저희 형님 어떤 분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대. 그 이야기 뭐냐면 너 도이치모터스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 딱 한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알았으면 됐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현이가 8월 9일에 이종호한테 전화했을 때 김규현이는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겠지. 그러니까 뭐 경찰한테 전화했습니까? 최 사장한테 전화했습니까? 이종호한테 전화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랬는데 이종호가 넋놓고 있다가 그냥 그 다음에 저기 여기 밑에 있는 후배인데 이 새끼가 뭐 그 검사 출신이야? 변호사야? 뭐 대단해? 나 좀 세 보여. 나도 좀 뭐 있어. 그러면서 VIP한테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닐까? 이건 경찰에서 밝혀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저는 참 조금 김규현 변호사라고 한 사람이 해도 좀 너무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냥 퍼즐을 갖다가 맞춰 보기 전에 제가 김규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변호사고 그러니까 조금 좀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몇 년생이냐면 85년생이에요.
85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40살도 안 됐어요. 39밖에 안 됐어요. 85년 2월 4일생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39살에다가 조금 더 됐겠지. 39세 6개월이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뭐 이건 다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5살 때, 그러니까 한 1990년 정도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독일에 유학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어가지고 엄마 따라서 독일에서 한 3년 정도 살다 왔대.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 갔다 와서 그랬는지 그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이걸 갖다가 그 뭐 이렇게 적응을 못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검정고시를 봤어요. 대입 검정고시를. 그래서 2002년도에 검정고시를 갖다가 통과했으니까 그러니까 만 17살. 그러니까 다른 자기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친구는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봐. 검정고시를 갖다가 빨리 패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그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는데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하기 전에 군대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까? 해병대 갔다 왔어요. 해병대를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2007년 4월 2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이렇게 만 2년 동안을 해병대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3일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서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그 공인회계사는 아니었는데 그냥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한 거예요. 거기서 일 배우다가 1년 만에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2013년도면 아직 30살도 되기 전인데 스타트업을 창업해요.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했는데 스타트업 뭐 창업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어렵지. 아니 뭐 김규현이 그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원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 창업 2013년에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스타트업 창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 버티지 못하고 접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김광진 의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0살, 그 다음에 지금 나이로는 29살에 김광진 의원실에 딱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거기서는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로스쿨에 들어가요. 로스쿨에 들어가가지고 로스쿨에 언제 들어가느냐? 2016년에 들어간 것 같아. 왜냐하면 19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물론 15년에 갔을 수도 있어요. 뭐 휴학하거나 그랬으면. 근데 뭐 휴학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김광진 보좌관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시립대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2019년에 졸업하고 2019년에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스쿨 성적도 괜찮았나 봐.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2019년부터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검에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 서부지청에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검사하고 그러다가 검사를 뭐 오래 하지 않았어요. 딱 4년 했어요. 딱 4년 하고 법무법인 평안에 이제 그 조인을 갖다가 했는데 변호사로. 자,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 사진 없습니까? 그 전 사진 김규현 그거 한 거. 아, 저거 표현이 너무 웃겼어. 자,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은 법무법인 LKB라고 한 곳에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법무법인 평안에 2023년에 있다가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옮기네. 지금 이걸 봤더니 3일 회계법인에 1년 있다가 스타트업 1년 했다가 김광진 보좌관 뭐 한 2년 했다가 검사는 이제 3번 옮겼지만 어쨌든 검찰에 있었으니까 4년 했다가 법무법인 평안에 1년 있다가 LKB에 또 이제 갔으니까 내년엔 또 어디 갈지 모르겠네. 근데 LKB 파트너스의 그 공식 홈페이지를 벗어나서 자기가 그 홈페이지를 갖다 딱 파놨던데 보니까 야, 저건 좀 심했다. 극소수 엘리트 검사 출신이래. 저것만 보면은 김규현이가 한동훈인 줄 알겠네. 대검찰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수의 검사만을 엄선하여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표창, 검찰 표창 같은 상훈과는 달리
대검찰청 우수수사 사례는 연차 호봉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실적만으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뭐 그래서 검사만이 이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서 자기가 극소수 엘리트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해. 에이,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 몇 년 했습니까? 4년.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 북부, 그다음에 부산 서부, 그다음에 경기도에 남양주가 그 검찰청 새로 생겼어요. 남양주. 딱 4년 해놓고 극소수 엘리트 검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 있는데 극소수 엘리트 검사가 최소한 한 1,500명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다음에 저 보여주세요. 그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폭넓은 경험, 탁월한 실력, 뭐 탁월한 실력은 있을 수 있는데 폭넓은 경험은 좀 아니지 않나? 변호사 4년 했는데 무슨 검사 4년 했는데 폭넓은 경험이 있나? 뭐 검사 조금만 했어도 뭐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애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동훈 대표님 같은 분은 초임 검사 때부터 뭐 했다? 막 최태원 막 잡아놓고 뭐 다 잡아놓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경험이 적어도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폭넓은 경험은 아니지 않나? 검사 4년 해놓고 무슨 폭넓은 경험이야.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뭐 그러면서 뭐 안 한 게 없네. 그 검사 4년 동안에 그 김규현 검사님은 안 하신 게 없어. 성범죄, 교통,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부동산, 그 다음에 엘리트 검사들이 밀집한 특수도 하고 공안도 했대. 원래 검사들은요, 특수면 특수, 공안이면 공안, 기획이면 기획, 일반 형사면 일반 형사 이러지, 특수도 하고 공안도 하고 이런 그 검사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어쨌든 김규현은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갔다가 졸업해가지고 검사 4년 만에 스스로 저렇게 딱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 김규현 변호사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딱 해주세요. 네, 뭐 어쨌든 김규현 변호사가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인데, 그런데 처음에 그 변호사를 어디서 출발했느냐? 법무법인 평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법무법인 평안에 대표 변호사는 아니고 그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분이 누구냐? 안대희 대법관이에요.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안대희 대법관 어떤 분인지 아시죠? 국민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무법인 평안도 저희 제 법무법인 동인도 많이 이렇게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법무법인 평안에 안대희 대법관 계셔가지고 아주 법무법인 평안이 이렇게 뭐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잘한다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규현 검사가 검사 마치고 처음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 4월에 사무실을 옮겼어. 그게 어디냐? 법무법인 LKB예요. 법무법인 LKB인데 이광범 변호사 좀 띄워주세요. 법무법인 저는 저 사진 말고 하나만 또 다시 찾아봐 주세요. 그냥 일단 띄워주시고 또 사진 있으면 찾아봐. 저분이 이광범 변호사인데요. 법무법인 LKB가 있어. 왜 LKB일까요? 리광범에서 따가지고 LKB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법무법인 LKB는요.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 2심, 대법원, 그다음 파기환송심까지 4번 했잖아요. 이 4번을 다 담당했던 로펌이 어디냐? LKB예요. 그 다음에 조국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를 담당했던 데가 어디냐? LKB예요. LKB가 수임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김규현 변호사가 쉽게 말하면 안대희 전 대법관에서 이광범 변호사, 이제 부장판사 출신인데 저 사진이 더 그 최근 사진이네. 그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LKB로 옮겨 탄 거예요. LKB로. 저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이광범 변호사고, 저 이제 뭐 누구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데가 LKB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무지하게 잘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2명이 때문에
저기 용산에 한 분 계시고 여의도에도 한 명 있다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는 지금은 조금 뭐 기세가 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김앤장이 두 군데가 있대. 저기 그 광화문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에 김앤장이 LKB래. 어쨌든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 LKB로 간 거예요. LKB로 갔는데 그 전에 뭐를 갖다가 했느냐? 2024년 3월에, 그러니까 LKB에 4월 달에 갔다 그랬어요. 3월 달에 뭘 했느냐?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2024년 4월에 올 4월 달에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3월에 민주당이 쓱 공천 신청을 했어. 어디에다 공천 신청했습니까? 서대문 갑에다가. 그런데 공천을 누가 받았습니까? 김동아 변호사라고 대장동 변호사로 막 떠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김동아 변호사. 김동아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갖다가 얹었다가 그냥 머쓱해진 사람이 그게 바로 김규현 변호사다. 그러니까 정리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김규현이 해병대 나왔어요. 2023년에 변호사 개업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2월달쯤에 이제 그만뒀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정기 인사가 그때니까. 그때 그 송모 씨를 통해 가지고 이종호를 갖다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해 7월에 최상병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8월에 그 박정훈 변호인으로 쓱 들어간 다음에 그거를 싹 숨기고 이종호 송모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녹취 떠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올 3월 달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배지 한번 달아볼까 그러고 있다가 그 잘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LKB로 옮기고 4월 달에 그런 다음에 7월 달에 저거를 터뜨린 거예요. 저거를. 지금 뭐 이종호가 VIP 운운한 그 녹취록을 7월 달에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현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믿겠어요. 저는 이종호가 VIP 이야기한 거 맞아. 그 다음에 이종호가 언급한 VIP는 처음에는 뭐 김계환인가 그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그 이종호가 빡빡 우겼는데 그건 저도 안 믿어. 그건 저도 못 믿겠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맞다, 영부인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종호가 그렇게 뭐 그 영부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로 그 형님 앞에서는 그냥 형님 하면서 뒤로는 전화 녹음을 갖다가 그냥 다 하고 녹취 파일이 되게 많대요. 뭐 이정근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규현이 녹취한 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 이종호나 뭐 송모 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 우리 그 김규현이가 검사 됐어.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 출신 변호사야. 그러면 검사 출신이라니까 조금 뭐 믿을만 하겠지. 좀 뭐 보수적이겠지. 그렇게 마음 탁 터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아예 그냥 아주 그냥 세게 그냥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 송 씨하고 최 사장하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김규현을 고소했어요. 7월 24일에 지금 딱 한 달 됐네. 왜 고소를 갖다가 했느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어쨌든 그런 사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 그 제보 공작 관련해 가지고 일이 어떻게 디벨로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디벨롭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 될 때 이 제보 공작 사건도 뭐 집어넣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받겠다 민주당에서 뭐 조국당에서 뭐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 제보 공작까지도 뭐 이게 그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런 만약에 앞으로 더 이게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중간 점검 정도 한 거다. 요렇게만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이종호의 말이 맞았는지 진짜 뭐 뭔가가 있었는지 그럼 다 그냥 이종호 말대로 아니면 다 허풍이었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지나고 보면 딱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어쨌든 김규현 변호사는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동완 조용하잖아요. 김동완 뭐 하고 있나? 김동완 의원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씨 김동완 뭐 지금 살아있냐 죽었냐 뭐 개구리 반찬 무슨 반찬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김규현이 그 배지 주는 건데 이런 생각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은 아이씨 김규현 변호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가 지금 이게 그 뭐야 폭로 딱 한 다음에 7월에 이걸 딱 폭로한 다음에 구독자 그냥 쫙쫙쫙 늘어가지고 8월 15일 날 20만을 돌파했대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얼핏 보니까 그 김규현 변호사 유튜브가 8월 15일에 20만 돌파해가지고 기념 방송을 한다. 뭐 그거 얼핏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아직 20만도 안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좀 부럽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순직한 우리 최혜병 젊은이 꽃다운 젊은이 그 젊은이의 그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 부모님들 최혜병이 그 최상병이 우리 애들이랑 나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참 유족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순직한 것만 해도 그것도 진짜 그냥 원통해 죽겠는데 그 뭐야 제사 그 기일이 1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1년하고도 한 달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 이름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고 하는 게 그 부모님들한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이렇게 비정한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잘 마무리되어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잘 그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